쿠팡 플레이가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부터 F1 정찰랩부터 현장 화면 중계를 시작합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통 레이스 시간 하면 포메이션 랩 시간 30분 전에 방송 시작했죠. 그럼 정찰랩 끝났죠. 네. 그런데 포메이션 랩은 당연히 중계를 했죠. 네, 포메이션 랩은 정각에 시작하는 그 레이스 직전에 그리드 서기 전에 달리는 게 포메이션 랩이고요. 네, 정찰 랩을 현장 화면 중계를 합니다. 자, 레이스 스타트 프로시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스 스타트 프로시저. 이건 이제 레이스입니다. 스프린트는 달라요. 지금 저는 레이스에 대한 얘기만 드리고 있고요. 스프린트는 완전히 별개라 이번에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다 레이스에 대한 겁니다. 쿠팡 플레이의 저 정찰랩 보여준다는 것도. 자, 보통 우리가 2시 레이스 시작이다 하면은 2시에 포메이션 랩을 시작합니다. 그게 D-0 미닛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스를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포메이션 랩 끝나고 그리드에 정렬한 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시작 절차에 따라 출발하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그런데 포메이션 랩을 시작하는 시간이 딱 정시죠. D-0 미닛이라고 하겠습니다. D-Day, D-Minute, D-Time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언제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5분 전에 오프닝 타이틀이 시작됩니다. 빰빠바밤 아시죠? 네, 그 5분 전 오프닝 타이틀. 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게 5분 전이에요. 네, 지금 혹시 시동 거시는 분 와 계신가요? 네, 출석 체크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 계시더라고요. 자, D-5분. 계시는군요.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안 계신 줄. D-5분. 네, 오프닝 타이틀 하고요. 그럼 그 전에 중요한 타임테이블이 뭐냐? 사실 F1 팀은 뭐가 많아요. F1 팀은 이 스타팅 프로시저에 5분 때 딱 타이어를 결합을 한 것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5분 이후에는 그 타이어를 건드리면 안 돼요. 손대는 건 괜찮습니다. 이제 결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손대는 것도 제한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D-5분에 타이어를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프닝 타이틀 음악이 끝나고 나야 무슨 타이어를 꼈군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은 어떻게 되냐? D-16분에 국가 연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모시 44분에 국가 연주를 합니다. 국가 연주 모모시 44분에 이거는 어떤 국가 연주하나요? 우승자의 국가 연주를 하나요? 경기 안 했는데 우승자 없죠. 폴 포지션 하나요? 아니죠. 네, 그랑프리가 펼쳐지는 국가의 국가 연주를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현장 화면을 이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었어요. 많이들 그렇게 보셨죠? 그래서 국가 연주 좀 전에 현장 화면으로 가가지고 국가 연주를 보여드리는 것을 저희가 중계 방송에 키로 잡았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쿠팡 플레이 레이스 현장 생중계 시작 포인트였습니다. 현장 생중계래. 현장 화면. 현장 안 갔죠? 네. 현장은 나오는 생중계긴 하네요. 현장 생중계. 네, 어쨌든. 현장 화면이 나오는 생중계는 그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전에 그리드 프로시저는 훨씬 더 일찍 시작됩니다. 이제 레이스 스타트 프로시저가. 그거를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0분 전으로 돌아가서 이때 핀레인이 열려요. 핀레인 출구가 열려서 입구도 같이 열립니다. 물론. 자, 핀레인 출구가 열려서 정찰 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 랩을 시작하는데 정찰 랩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핀레인 클로즈 되기 전까지. 정찰 랩은 뭔가요? 네, 용어집을 사셔야겠죠. 자, 정찰 랩이 뭔지 궁금하시면 용어집을, 포메이션 랩이 뭔지 궁금하시면 역시 용어집을 사시면 되겠고요. 핀레인이 궁금하시면 역시 용어집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부 있습니다. 저 핀레인으로 검색하면 나오고 뒤에 보면은 찾아보기가 있어요. F1 용어집 1211 절찬 판매 중. 자, 다시 돌아가서 D-40분에 정찰 랩을 시작합니다. 정확히 D-40분에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고요. 저 주황색 사이에 핀레인을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클로즈가 되면 못 나오죠. 못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피트 스타트입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 못 나오면 피트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이 정찰 랩을 나온 차는 무조건 자력으로 그리드 맨 뒤에 안전한 위치까지 자력으로 와야 됩니다. 중간에 사고가 난다거나, 호주 그랑프리에서 피아스트리가 그렇게 사고가 났죠. 차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중국이었나요? 후켄버그 저 차에 문제 생겼던 거. 네, 이런 경우처럼 자력으로 그리드에서 스타트 절차까지 와서 잊지 못하면 역시 피트 스타트 혹은 DNS가 됩니다. 그리고 핀레인 오픈하고 핀레인 클로즈 하기 전에 정찰 랩은 한 바퀴만 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 랩을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핀레인 출구로 나간 차는 무조건 그리드에 가서 정찰 랩을 끝내거나, 그리드에 사람 있잖아요. 안전한 위치에서 서가지고 시동 꺼야 됩니다. 자, 안전한 위치까지 오는 그 위치로 가거나 아니면 피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피트로 들어가서 뭐 셋업을 건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든지 또 돌 수 있어요. 핀레인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찰 랩이 되겠는데, 물론 정찰 랩이 이 레이스 상황만큼 박진감이 넘치고 막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레이스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피아스트리 호주 그랑프리에서 정찰 랩 돌다 사고 났잖아요. 이 정찰 랩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고를 봤다고요. 중계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팀 라디오에 나온 이야기들이 레이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레이스 시작하고는 정말 긴박감이 넘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다들 흐려져요. 긴장하면서 막 지금 경쟁 자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느라 드라이버들의 팀 라디오가 그렇게 상황 판단에 막 이렇게 합리적이거나 모든 걸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정찰 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사방팔방 확인하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좀 더 그 정찰 자체에다가 힘을 주기 때문에 르컨네상스 랩, 이게 프랑스어 기반이기 때문에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정찰 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면 우리 쿠팡 플레이는 그냥 방송 시간 늘리니까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이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고요. 요거는 뭐 딱히 부탁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찰 랩부터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큰 고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방송을 45분 전에 시작한다라 그러면 저희가 정찰 랩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5분. 그러니까 부족하면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못 맞추죠. 대표적으로 제 마이크 가지고도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마이크 음량을 조절하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쿠팡 플레이의 F1 중계라면 더 하겠죠. 그런데 정찰 랩 직전에 방송이 들어가면 이거 못 맞춥니다. 하면서 맞춰야 돼요. 이게 말이 쉽지, 아마 이 방송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는 정말 안 할 수 있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생방송 같은 거에서 미리 맞추고 가야지. 이게 진짜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업무 시간은 늘어나죠. 또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 위성 신호 받기 위한 돈도 돈대로 더 나가고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대로 다 고생하지만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막 제가 막 옆에서 칼 들고 협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레이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레이스 스타트 프로시저를 잘 알아두시면 F1을 처음 보실 때는 몰라도 됩니다. 솔직히. 하지만 조금 보면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타이밍이 이 스타트 프로시저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방송적인 오류가 많다. 특히 요새 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은 쿠팡 플레이 쪽의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 이걸 맞추는 시간을 째째하게 F1 쪽에서 신호를 늦게 자꾸 넣어줘 가지고 많이 못 맞춰보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운드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들리는 그 팀 라디오가 저는 하나도 안 들릴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루트로 막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게 만약에 싱크 안 맞고 이러면은 이제 두 개가 서로 상쇄돼 가지고 뭔 말인지를 전혀 못 듣게 돼요. 그냥 옹옹옹옹옹만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팀 라디오가. 근데 방송에는 한쪽만 나갔으니까 여러분은 잘 들었겠죠? 그럼 저 사람은 왜 저거를 못 알아듣고 어버버할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이러면 누가 제일 긴장하냐면은 우리 음향 스태프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음향 스태프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잘 맞췄어야 되는 건데 신호를 저놈들이 이상하게 줘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막 바뀌어요. 심지어 바뀌어요.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바뀝니다. 환장하겠어요 요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2024 시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두 가지 신호가 막 엇갈려서 오거나 뭐 중간에 막 그 사운드가 바뀌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계속 이런 일이 있습니다. 피곤하네요. 예, 그런데 그나마도 못 맞춰보고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을 했으니까 우리 도전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뭐 저도 어차피 한 식구니까요. 저한테 잘 맞춰주려고 다들 너무 노력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야, 쿠팡 플레이 방송 시작은 그보다 좀 전에 해야 되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방송 전에 나가던 무슨 CG나 이런 거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봐야 알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현장 화면이 중요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장 화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중계에서. 특히 정찰 랩부터. 뭐 저 서킷 정보 몇 킬로인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크게 뭐 문제 없죠. 경기 보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F1 중계 요새 쿠팡 플레이 뿐만 아니라 어떤 걸 나중에 뭐 확인해 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F1의 원래 오리지널 소스에 요새 영상에 블랙 엄청 뜨는 거 아시죠? 어떤 스포츠 중계도 있으면 안 되는 그 블랙이 한 경기에 몇 번이 나와요. 와, 어제 뒤통수를 잡습니다. 제가 블랙이라니. 한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좀 이따 또 블랙이라니. 화면이 그냥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라디오 방송에 30초 동안 아무 소리 안 나가는 거랑 똑같죠. 네, 그거는 원래 오리지널 신호가 그런 겁니다. 국제 신호가. 야, 얘네들이 진짜 그 돈 받고 팔아놓고 신호를 그러면 안 되지. 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F1이 욕 먹겠냐고요. 이걸 쏴주고 있는 이 방송 채널이 욕을 먹지. 당연한 거잖아요. 지들은 욕 안 먹는다고 그냥 막 쏴.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레이스 스타트 프로시저가 정찰 랩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그걸 전부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이제 F1 레이스에서는 더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F1 레이스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전부 답니다. 정찰 랩부터 현장 화면이 나가면 이게 중계 레이스라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전부 다예요. 드디어 쿠팡 플레이에서 레이스 전체를 중계하는 날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국내 최초죠. 화이팅입니다.